네, 오늘은 여성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자궁 속 불청객,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산부인과 김영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성생활 때문에 걸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젖꼭지 모양으로 생긴 바이러스가 되는데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아주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저희 생식기 피부 표면에 이제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성생활을 통해서 흔히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여성에서는 일생 동안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될 위험도가 거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에서 오히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20세에서 34세의 젊은 여성층에서의 사망률이 최근 6년 동안 2.4배나 증가한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네요. 그렇습니다. 연초에도 그 중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숭원페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도 안타깝게도 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젊은 여성에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경각심은 높여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성생활을 통해서 진행되는 만큼 이 성생활을 아직 안 했을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에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생식기 피부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인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흔히 이제 성경험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주된 경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고등학생 딸에게, 중학생 딸에게 어릴 때 놔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나 맞아도 되는 건가요? 성경험이 있더라도 또 결혼을 한 분에 있어서도 이런 자궁경부암을 막는 유효성이 거의 90%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9세에서 55세의 여성에게 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식기 질환 이야기할 때는 꼭 남편하고 같이 치료해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방도 남편과 같이 해야 할까요? 남자에게 자궁경부는 없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자궁경부암뿐만이 아니고 질암이라든지 여성의 외음부암 또 항문암 심지어는 구강암도 예방을 해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후속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그런 이득을 저희가 또 취할 수가 있게 되네요. 네. 여러분, 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자궁경부암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꼬박꼬박 하시면 100% 자궁경부암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면 취약해지는 호흡기 건강. 국내 사망 원인 4위 폐렴은 고령층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숨도 차고 그런 증상이 와가지고 이제 감기인 줄 알고 처음에는. 감기와 혼동하기 쉬운 폐렴의 증상. 특히 고령층 폐렴은 증상과 원인도 각양각색. 진단부터 치료 방법까지 달라야 하는 노년층 폐렴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 겨울철 함께 증가하는 질병이 바로 폐렴이죠. 자칫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폐렴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김호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 이수천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요즘 폐렴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2015년 이제 작년에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이 15,0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률로 보면은 10만 명당 29명이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이것은 2014년보다 22%가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인구 사망 원인, 우리나라 국민 돌아가신 사망 원인 10위 중에 4위입니다.
뭐 암, 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다음으로 폐렴일 정도로 특히 70, 80대 어르신에 있어서 이제 폐렴은 중요한 사망의 원인입니다. 근데 왜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폐렴이 사망 원인의 10위였는데 네. 10년 만에 4위로 껑충 뛴 거죠. 왜 이렇게 노인이 환자 사망률이 높은 걸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면역 체계가 이제 건강한 성인들은 튼튼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면역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균이 들어오면 백혈구나 림프구나 항체가 방어하고 공격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숫자도 줄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렴에 발병되면은 제대로 방어를 못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70, 80대 들어가시면 사실 고혈압은 병도 아니에요. 그 기본으로 있는 게 고혈압이고 암이나 당뇨나 만성 폐질환, 심장病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갖고 계세요. 네. 이 기저질환 자체가 또 면역 방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이제 면역도 노화되고 여러 가지 만성병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져서 이제 폐렴에 잘 걸리고 또 걸리면 굉장히 중증이 돼서 이제 사망할 위험도 올라갑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제 친구는 이 폐렴인 줄 모르고 감기라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을 왜 이렇게 감기가 안 났지? 막 이러면서 감기약만 먹었대요. 그러다 결국에 뒤늦게 폐렴인 걸 알아서 한 달간 입원을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폐렴하고 감기가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예, 우리가 이제 감기하면은 주로 뭐 초기 증상은 폐렴이랑 비슷해요. 네. 미열 있고 기침, 콧물, 재채기인데 감기는 이제 코가 막히고 재채기하고 콧물 주로 이제 코 증상이 있고 이제 폐렴으로 가면 이게 이제 코에서 기도로 해서 기관지 폐로 가기 때문에 고열도 나고 기침도 가래도 누렇게 나오고 가슴도 아프고 숨도 찬 거죠. 그래서 이 감기와 폐렴은 아주 정도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고열, 기침, 누런 가래가 나오면 이제 폐렴을 의심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폐렴 구균이 기침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나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폐렴구균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뭐 현미경으로 봐야 이제 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폐렴 환자가 결국 기침, 재채기 할 때 이 물방울처럼 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한 1m, 2m 튑니다. 그 물방울 안에 균이 있고 그걸 비말이라고 하는데 그 균이 이제 옆에 있는 분의 코나 입으로 해서 기관지로 들어가면은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폐렴 환자들은 휴지로 코와 입을 이렇게 꼭 싸서 예, 기침할 때 이제 우리 이제 사실 함부로 이제 옆에 사람들 기침하면 전염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호흡기 질병을 퍼뜨리기 때문에 이제 남들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꼭 휴지로 종이 휴지로 코와 입을 싸고서 그 안에서 이제 기침하고 가를 뱉어야죠.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석 달 정도 계속 기침을 해서 엑스레이도 한 2번 찍어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컴퓨터 촬영까지 했는데 폐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왜 좀 걱정을 했는 게 이렇게 기침이 오래 가니까 혹시 폐에 뭔가 안 좋은 거라도 있을까 봐 네.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부비동염, 축염증으로 발견이 됐는데 엉뚱한 질환을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 이게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는 질환이 폐염이나 또는 부비동염 외에 또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기침은 흔하죠. 근데 네. 이제 보통 폐렴이나 급성으로 온 기침은 3주 이내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침은 3주 이상의 만성 기침에 해당되는 건데 만성 기침의 원인은 폐렴이나 이제 기관지의 확장증, 뭐 만성 폐질환이 있어도 만성 기침이 오지만은 부비동염도 그럴 수 있고 또 식도 역류성 식도가 있을 때도 맞아요. 기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소위 백일해 같은 경우도 백일해라는 건 100일 동안 기침한다는 게 한자 말로 백일해인데 3주 이상 기침을 하면 생각할 게 많아요. 이제 결핵도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3주 이상 기침을 하면 사실 전문의한테 가서 원인을 찾아서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 예. 저는 전문의한테 안 가고 제가 판단해서 좀 죄송한 그런 결론을 내렸겠네요. 혹시 폐렴이 생겼을 때는 기침도 자꾸 하게 되고 감기나 독감하고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제일 먼저 진단하기 위해서는 역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뭐 폐렴 하면은
증상도 있고 우리가 청진도 해서 이제 폐에서 그 잡음을 듣기도 하는데 네. 나음이라는 걸 듣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흉부 X선 사진입니다. 엑스레이 찍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젊은 분들은 폐렴 있을 때 엑스레이가 허옇게 보여요. 우리가 네. 엑스레이 찍으면 폐는 정상적으로 검게 보이는데 네. 이제 폐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염증 음영이 허옇게 보이는 건데 어르신들은 엑스레이에서도 폐렴이 허옇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초기에. 그래요? 그것마저도 어르신들은 면역 시스템이 균과 잘 못 싸우고 염증 반응이 약하기 때문에 엑스레이에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전공의 젊은 의사들한테 폐렴 환자 어르신 오면은 정맥 주사나 수분 섭취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때서 엑스레이에 허옇게 폐렴 음영이 보입니다. 그래서 놓칠 수가 있어서 항상 우리가 주의를 전공의 교육에 이제 어르신에서 폐렴 진단에서 엑스레이 찍을 때 항상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엑스레이 검사 외에 뭐 다른 검사로도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뭐 폐렴은 우리가 폐렴인지를 확실히 진단하는 거 다음으로 원인균을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객담, 가래로 균 배양을 하고 또 혈액 배양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CT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 엑스레이가 좀 못 찾아내는 부위는 CT를 찍어서 폐렴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뭐 항생제 복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나요? 예, 뭐 핵심은 우리가 알다시피 항생제는 기적의 약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항생제 내성 많이 얘기하지만은 폐렴의 원인균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항생제를 병원에 와서 4시간 이내 이걸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요즘 네. 골든 타임 많이 쓰이잖아요. 예, 맞아요. 뭐 예. 생명을 구한다든지 네. 어떤 비상사태에서 구하는 게 골든 타임인데 이제 폐렴 환자에서 골든 타임은 병원에 내원해서 4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써라. 늦어도 8시간 이내에 쓰라는 게 이제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일찍 쓰면 쓸수록 완치라든지 합병증 사망 위험을 낮추게 되겠죠. 늦어지면 좀 더 위험에 빠지고 이제 그런 항생제 치료가 중요하고 사실 항생제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젊은 의사나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항생제는 만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생제는 주공격수가 아니다. 보조공격수다. 역시 우리 몸의 면역세포, 백혈구나 림프구나 이 면역 시스템을 같이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르신 환자들 폐렴 오면 항생제도 쓰여야지만 수액이나 링거액이나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스스로 쌓을 수 있도록. 예. 그래야지 우리 면역 시스템하고 항생제가 같이 협력해서 균을 죽이고 폐렴을 완치시키는 거죠. 교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폐렴에 잘 걸리는 사람이 또 혹시 정해져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학적 연구 저희 병원도 연구를 했는데 결국 폐렴에 잘 걸렸을 때 중증으로 오고 사망의 위험이 높은 분들이 7, 80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당뇨병, 만성 폐질환, 만성 심장질환, 또 암 환자, 뭐 뇌졸중 환자, 뭐 치매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입니다. 이런 분들은 각별하게 이제 폐렴구균 백신, 독감 백신을 매년 맞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노인에 있어서 흔히 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가지신 분이 폐렴이 잘 생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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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암, 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이건 4가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셨다고 하고 또 믹스커피도 저렇게 좋아하세요. 이래도 될까요? 예, 지금 이분 보면은 기본적으로 술 드시고 네. 담배 드시고 또 과거에 이제 천식 앓은 적이 있고 또 화공약품을 많이 다루셔서 이 4가지가 이미 폐에 안 좋은 위험 요인을 갖고 계세요. 네. 거기다 이제 믹스 커피를 우리가 이제 커피를 하루에 1-2잔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카페인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심장 흥분시켜서 맥박이 빨라지고 또 믹스 커피다 보니까 이제 설탕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설탕에 의해서 뭐 또 당뇨병 위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폐렴에 걸리기 좋은 그런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이분은요, 목 디스크 수술을 하신 다음에 폐렴에 걸리셨다고요. 이게 뭐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술하신 분들 직후에 기침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무기폐라든지 폐렴이 수술 직후에 잘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배 수술이나 가슴 수술을 하면 수술 후에 기침하기 어려워요. 아파서 기침을 안 하죠, 일부러. 그러면 이제 폐로 흡인이 돼서 폐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파도
일부러 기침해라 예. 이렇게 하시는 건데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 이제 목 디스크 하고서 이제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좀 시간이 있어서 이제 수술은 많이 회복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목 디스크다 보니까 이제 기침이나 가래 뱉는 걸 잘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인플루엔자나 여러 가지 겨울철에 감기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코나 목에 바이러스가 일단 감염되고 일종의 선봉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기관지나 호흡기 점막을 공격해서 파괴하고 폐렴구균이나 세균이 2차로 감염시키고 그것이 폐렴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세균이 서로 협동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고 이제 폐렴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감기 바이러스 후에 2차 세균성 폐렴이 합병된 걸로 생각이 되네요. 정형외과 수술하고 나서도 수술 전에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이 수술 후에 폐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감기나 또는 수술 후에 기침을 자꾸 하라는 이유가 이런 폐렴을 막는 그런 큰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혹시 폐렴 방지하기 위해서 기침하라는 걸 귀찮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폐렴 환자든 이 호흡기 감염 질환 있는 분들은 기침 때문에 힘들다고 자꾸 그러세요. 물론 이제 기침을 계속하면 배도 아프고 힘들죠. 메스껍기도 하고. 그럼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기침은 건강하다는 증빙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기침이라는 거는 내부에서 균이 들어오고 먼지가 들어오면 이걸 밖으로 배출시켜서 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전이거든요. 이제 뭐 이것이 기침이 심해서 그걸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면 약을 쓰지만은 간헐적인 기침은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고 기침을 해서 가래를 밖으로 뱉어서 폐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역설적으로 기침은 당신의 면역 체계나 방어 기능이 좋은 거고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다. 만약 균이 들어오고 밖에서 뭐 나쁜 것이 폐로 들어오는데 기침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렴이 되는 거죠. 네. 네. 기침을 할 수 있다는 게 젊었다는 것, 또 방어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표시라고 하니까 기침한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폐렴을 좀 가볍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폐렴이 합병증 때문에 정말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겨울철에 유달리 부고장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겨울철에 아주 유명한 전직 대통령들이 돌아가셨는데 폐렴이더라 하는 거 흔히 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겨울철이 어르신들한테 폐렴이 항상 무서운데 결국은 이제 폐렴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균이 폐에서 혈액으로 들어가면 폐혈증이 되기도 하고 폐에 농양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늑막염도 올 수도 있고 심하면 내막염도 합병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으로 끝이면 좀 나은데 이게 폐혈증이나 이제 내막염 가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폐렴이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집에 계시다가 걸리는 지역사회 폐렴이라는 것이 있고 요즘 뭐 병원이나 요양원이 많다 보니까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뭐 수술 후에 이제 걸리는 병원 폐렴 두 가지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폐렴은 비교적 항생제에 잘 듣는 편인데 이제 병원 폐렴은 아무래도 기저질환도 있고 병원 내에 이제 내성균들이 많다 보니까 좀 항생제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전문의들의 이제 협진이 필요하죠. 이 폐 건강을 위해선 왜 실내 온도는 어느 정도 좀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철에 가습기를 또 트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또 가습기 쓰기가 좀 꺼려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세요? 겨울철에 그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은 많이 실내에서 지내시잖아요. 네. 예, 이제 온도 히터도 틀고 그럼 건조해집니다. 사실은 70도 정도 습도를 유지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폐의 기관지는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 밖에서 균이 들을 때 이걸 막아낼 수가 있는데 건조하면 이제 폐나 기관지 점막도 마르게 되면은 균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드시고 집안에 이제 습도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가습기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어린애라든지 임산부도 많이 피해를 피해를 봐서 이게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사실은
빨래를 널거나 아니면 수건을 물에 적셔서 널거나 또는 이제 가습기를 쓰는 경우는 깨끗한 정수물을 담고 하루에 한 번씩 갈면서 그 물통 안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예. 사실은 PHMG라는 살균제는 한 10년 전 그 전에 이제 이게 매일매일 닦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그 내벽에 이끼가 끼니까 그냥 살균제 넣어서 그냥 쉽게 넘어가자고 해서 이제 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행한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좀 귀찮더라도 그 손으로 일일이 닦아서 위생적으로 하는 살균제 쓰지 않고 그런 정성이 필요한 거죠. 네. 병원 진찰실에서는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이 두 분 선생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는 친절한 진료실 시간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궁금증 살펴볼게요. 흡연이 폐에 좋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서요. 좀 끊었으면 싶은데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혹시 전자담배를 피우는 거는 어떤가요? 더 해로운가요? 좀 나을까요? 틀니를 끼고 자면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틀니하고 폐렴이 관계가 있나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힘든 저건데 앞으로 그런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노약자 어른들한테 큰 피해가 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미세먼지하고 폐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분은요. 정말 급연하시기가 힘드셨나 봐요. 전자담배 피워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요즘 뭐 담배 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용액을 좀 가양을 해서 좀 피는 건데 사실 담배보다 이제 정도 차이는 좀 약하지만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똑같이 끼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금연 그 공익 캠페인 보면은 담배 피신 분들 폐 보면 시커멓잖아요. 석탄처럼 니코틴이 찐득찐득 껴 있는데 이제 전자담배 피시는 분도 역시 이제 니코틴이 폐에 가서 기관지에 침착이 되면서 이 폐의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역시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도 폐렴에 걸릴 위험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대학의 여러 연구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는 괜찮으려니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덧붙여 니코틴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결국 뼈로 가는 영양분을 공급을 잘 못하니까 골다공증, 뼈 자체가 부실하게 만들고 척추에도 척추 디스크 변성을 야기시키고 관절에도 악영향을 미치니까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백해무익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전에 왜 치매와 틀니와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틀니와 또 이번엔 폐렴이 연관성이 있다는 질문을 하셨어요? 폐렴 발병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흡인인데 흡인이라는 건 입안에 있는 균들이 알게 모르게 폐로 들어가서 흡인이 돼서 폐렴을 일으키는데 이제 치과 질환, 뭐 틀니가 됐든 치주염이 됐든 이 잇몸 사이에 이제 이물질이 끼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균이 증식이 되면 사실 뭐 치아가 건강한 분들은 정기적으로 칫솔질하고 해서 균이 증식할 틈이 없는데 틀니나 치주 질환이나 뭐 이런 충치 있는 분들은 입안에 균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 균이 이제 폐로 흡인이 되면 이제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역시 틀니나 치주염 있는 분들은 폐렴 발생률이 높죠. 그래서 칫솔질 규칙적으로 하시고 뭐 스케일링도 때때로 하셔서 치아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또 어르신들이 폐렴 예방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하늘이 뿌옇잖아요. 미세먼지가 극성인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폐렴에 걸릴 수 있어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자체가 폐렴을 일으키지는 않는데 이제 미세먼지라는 거는 뭐 석탄이나 석유나 가솔린이나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이 이제 공기 중에 10마이크론 이하 작은 크기로 떠다니고 그게 이제 뿌옇게 보이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해서 폐로 해서 이제 기관지 또 폐까지 들어가거든요. 크기가 작은 거는 깊숙이 폐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담배 필 때 니코틴이 폐에 침착하듯이 이것도 들어가서 기관지나 폐의 이제 방어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은
균이 들어왔을 때 방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미세먼지도 폐질환을 일으키고 이제 폐렴의 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뭐 폐렴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네, 중요한 그러니까 이야기죠. 사실은 뭐 백신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폐렴구균 백신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시중에는 이제 13가 백신하고 23가 백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서 폐렴에 잘 걸리기 쉬운 이제 만성 질환, 폐질환, 심장 질환, 암, 당뇨병 이런 고위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13가와 23가지를 연속해서 맞는 보통 우리가 권하기는 이제 13가 백신을 먼저 맞고 8주 뒤에 23가 백신을 맞으면 이게 상승 작용이 있어서 예방 효과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폐렴 예방은 폐렴구균 예방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65 이상 어르신은 매년 10월 초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드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 접종을 매년 잊지 말고 이제 맞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집에서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면 물을 찾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 갈증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항상 그 탈수 상태에 있어요. 물을 잘 안 드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의 60%는 물이에요, 사실. 예. 태반 이상이 물인데 물이라는 건 우리 몸의 윤활유고 특히 폐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리터 정도 물을 수시로 드셔라 라는 말씀드리고 집안의 그 습도도 한 70% 유지하고 방 온도도 좀 따뜻하게 옷도 두텁게 입으시고 네. 또 외부에 외출하실 때는 자주 손을 씻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기침으로 해서 공기 중에 뭐 폐렴이나 이런 바이러스 퍼뜨리지만 손으로도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외출하고 들어오실 때 꼭 손 씻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쇼핑몰이나 뭐 사람 많이 모이는 전철 이런 데 타실 때는 어르신들 꼭 마스크 쓰세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독감 환자도 있고 폐렴 환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결핵 환자도. 특히나 어르신들은 만성병이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이제 누구는 이제 폐렴에 걸리고 누구는 건강하게 지내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외국인들은 기침이나 재채기 에티켓을 이렇게 손으로 막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막아놓고는 악수를 하게 되면 결국 전파가 되기 때문에 소매로 이렇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막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역시 폐렴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질병이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손 씻기만 자주 해도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일세 프로포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